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로봇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소피아라는 로봇이었는데요. 바로 고운 한복을 입고 한국을 찾았는데 미희 씨도 보셨죠? 네, 오늘 저도 기사를 통해서 소피아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얼마 오면 정말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과서에서만 들었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게 절실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소피아는 가장 섬세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인터뷰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말을 꼭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기술로 개발되는 이 인공지능 로봇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바람으로 생방송 뷰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로봇이 필요해.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상 속에는 이미 많은 로봇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를 도와주는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또 의료 보조기 역할을 하는 로봇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피아도 한국을 찾은 마당에 내가 필요한 로봇은 어디에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어떤 로봇이 필요하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상상의 로봇 지금 생방송 뷰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으로 가볼 텐데요. 20개의 여행 코스를 스탬프 투어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는 재미, 찍는 재미, 또 상품 타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에서 펼쳐진 색다른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지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기차역. 이곳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익산을 좀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역사 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20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다 보니까요.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까지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첫 번째 장소는 미륵산 자락 아래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터 미륵사지입니다. 익산에 왔으면 또 그 미륵사지 석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륵사지에는 가운데 목탑, 동과 서쪽에 석탑이 하나씩 총 3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이 동탑의 경우에는 서탑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근거로 서탑을 복제해놓은 복원탑이에요. 이 서탑은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단지 정리되고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보수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보수 중인 국보 제11호. 가로 길이 10m에 높이가 26m나 되는 거대한 탑이랍니다. 미륵사지 서탑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그리고 최대의 석탑입니다. 탑은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목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에서 최초로 석탑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건 다 목탑의 양식인데 소재만 돌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남긴 건 공예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보물이 발견됐는데요. 9,700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이 그 주인공이죠. 이거는 딱 봐도 금으로 이렇게 막 장식이 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유물 같아요.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진품. 화려한 멋을 지닌 사리장엄은 1400년 전 백제인의 솜씨를 증명하는 보물인데요. 지금은 여기에는 없지만 0.1mm 정도 되는 두께의 3cm 정도 되는 유리병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 안에 사리가 모셔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이 바로 백제인들의 기술력입니다. 사리장엄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유물, 사리를 모신 역사가 기록된 사리봉영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미륵사는 백제 후기
639년에 세워진 절이고 사찰이고 그리고 이 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들리십니까? 백제인의 목소리가?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미륵사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한 곳입니다. 저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마냥 기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미륵사지.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보물들의 모습입니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배운 시간, 도장 쾅 찍고 다음 장소로 고고고! 높게 솟은 담과 차가운 철문, 여행지라고 하기엔 낯선 두 번째 장소,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교도소 같아요. 교도소라 그런지 뭔가 공기도 좀 차가운 것 같고 황량하고 쓸쓸한데요. 죄를 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교도소.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와, 이곳은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곳이거든요. 여기 세트장 아니라 진짜 교도소 아니에요? 예, 진짜 교도소가 아니고 남성 초등학교 분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리얼한 교도소로 변신을 했어요. 교도소 장면을 별로 이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도소 세트장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250여 편 정도가 그렇게 촬영이 되고 방영이 됐습니다. 2005년 영화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일반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죄수복이나 이 교도관복을 이렇게 입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전 유죄. 조용히 해. 유전 무죄. 어서 와. 이런 곳은 처음이지. 죄수복 체험에 춥고 심심하던 찰나. 그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503호 신입 2명. 아따, 너 뭔죄로 들어왔다냐? 저 초코파이 훔쳐 먹다가 나왔습니다. 아따, 정 넘치는 애들이구만. 죄수복까지 입고 끌려와서 어떡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겨울이라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했는데 마침 가까운데 좀 특별한 곳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친구랑 추억 만들려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옷도 입고 진짜 체험해보니까 죄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삽시다 한번 외칩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치, 오랜만에 봤더니 어우 눈부셔. 두부죠, 두부! 익산 스탬프 투어의 마지막 여행지는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시조시인 이병기 선생이 태어난 집입니다. 아, 여기가 이병기 선생의 생가네요.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이병기 생가. 가람 선생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곳인데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과 자그마한 연못, 우석이라는 바위가 맞이하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오, 지금 여기도 수우제라고 쓰여 있네요. 지킬 숫자에 어리석음 우자거든요. 어리석음을 지키는 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리석음 우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죠. 겸손을 지키면서 물러나서 한가하는 선비의 모습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엄하면서도 그래도 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평소 그 좌우명 비슷하게 하시던 말씀이 후회하지 말고 실행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고방채로 구성된 초가집. 소박한 구조의 생가는 올곧은 선비, 가람 선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 바람이 스치면서 그 대나무 숲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든요. 이병기 선생 생가터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시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에 불어온다. 어디서 들은 노래 가사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지은 거예요. 좋다. 생가역 문학관에 들어서면 시조를 사랑했던 가람 선생의 발자취를 조금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람 선생이 현대 시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가람 선생은 그 고시조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 시어 방식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현대 시어를 새로이 발굴해서 쓰자라는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가람 선생은 한글 운동가이시니까 고유어를 많이 발굴해서 그 시에 맞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썼다는 가람 선생. 그의 손때 묻은 일기장에서 한순간도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 역사 속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생생한 역사 속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탬프 투어로 다시 한번 익산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세요?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익산에서 만난 역사 속 보물들.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알아가는 즐거움, 채워가는 즐거움까지 일석삼조의 행복이 있는 곳 익산으로 도장 쾅쾅 찍으러 놀러오세요. 네, 사실 역사 공부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여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부도 물론이고 네. 이 스탬프를 다 찍고 나면요. 에코백이나 무드 등 같은 의미 있는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산의 역사 스탬프 투어 이번 주말에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로봇이 필요해.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 로봇 따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똑같았습니다. 네, 소피아가 온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꼭 필요한 로봇 네. 어떤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헤어 스타일링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부탁해 딱 이러면 헤어 스타일링을 간편하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유진 씨는 어떤 로봇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요리하는 로봇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거 먹고 싶다 하면 이 요리 해주고 뭐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면 떡볶이 만들어주는 로봇이면 바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맛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로봇이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로봇을 상상하시는지 오늘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주일 넘게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잖아요. 네. 진짜 추웠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만 올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네.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따뜻하다 싶었는데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주말부터 다시 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갈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 그렇다고 방에서 웅크리고만 있을 텐가? 여기 겨울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추우면 추울수록 밖으로 나와야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한치한 아니겠습니까? 주의 문제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칼바람의 계절이 돌아오면 더군다나 사람들 몰리는 곳이 있으니 혹한에도 눈길 발길 사로잡는 한파명소 되시겠다. 그래서 준비했다. 추울수록 사랑받는 한파명소 배틀 지금 시작된다. 첫 번째 라운드 대결은 야외에서 즐기는 한파명소. 움직이기
다니기 귀찮은 계절이라지만 방에만 틀어박혀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왜냐? 오직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기 때문. 아, 이 아는 사람 오는 아지트인데 이 방송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멀리 안 가도 빙어 잡을 수 있어요. 오호라! 역시 얼음 낚시 빼놓고 겨울을 논할 수 없지? 그 중에서도 강태공들의 애감정을 녹이는 주인공이 있으니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빙어 되시겠다. 강과 저수지에 서식하는 빙어는 얼음 속에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 얼음 두께만 봐도 얼마나 추운지 짐작하시죠?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손맛 제대로 즐기고자 모인 사람들. 빙어와 한창 밀당 중인 모습인데 얼마나 지났을까? 기다리다 지칠 때쯤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이리로 온다. 낚였어. 좀 낫죠, 상쾌하고. 근데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호기심 많은 제작진. 강태공들 앞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잡았다. 두 마리다. 5분 만에 3마리 잡았어요. 빙어 낚시 처음이라더니 당신을 어복 왕자로 임명합니다. 갓 잡은 빙어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튀김옷을 살짝 입혀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즉석 빙어 튀김이 완성. 튀김은 역시 뜨거울 때 후후 불면서 먹어야 제맛. 친구들 어때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다. 빙어튀김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맛에 빙어 낚시 하는 거 아닙니까? 얼음 낚시와 대적할 한파 명소 바로 이곳이다. 추운 겨울엔 무조건 얼음이다? 천만의 말씀! 그 흔한 얼음 없어도 한파를 정면으로 맞서는 명소가 있으니 이미 소문 듣고 온 사람들로 인산이네. 뭐 집에 있기 적적하고 약간 오늘 타잔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 겨울방학도 했고요. 눈과 얼음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겨울 레포츠. 활동량이 적은 추운 날씨 건강뿐만 아니라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장애물 코스로 구성돼 있다. 아저씨 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오직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고 아유 보는 사람이 더 긴장될 정도인데 표정만 봐도 울기 직전. 어때요? 이제 반쯤 온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에 반해 이 언니 너무 즐기는 거 아니야? 나무 위에 올라오니까 공기도 맑고 좋네요. 재밌어요. 최대 높이 16m, 각종 장애물을 통해 겨울 산속을 누비는 타잔이 돼보면 일상 속 묵은 스트레스는 안녕. 이렇게 한바탕 즐기고 나면 추위가 절로 잊혀질 정도다. 올 한해 대박 화이팅! 힘차게 출발한 앞사람에 비해 여기는 시작부터 쉽지 않다. 못하겠다. 아니나 못해. 다음에 올 땐 꼭 성공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가 끝난 뒤 자신감 있게 출발하는 꼬마 참가자. 칼바람 뚫고 내려가는 당찬 모습에 지나가는 겨울방학도 아쉬울 따름이다. 무서운 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완주하고 나니까 극복도 된 것 같고 즐거웠습니다. 코스를 완주하니까 몸에 땀도 나고 추위가 한결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대결은 실내 즐기는 핫한 명소. 동장군이 몰고 온 한파 덕에 뜨끈함이 절로 생각나는 이걸 찜질방 이 세 글자 물으면 섭하지. 여기 일반 찜질방이랑은 달라요.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오라고 냅다 따라 들어가는 제작진. 어라? 예상했던 불가마는 온데간데 없고 검은 가루들이 산더미다. 발효된 편백나무 톱밥으로 효소 찜질하는 곳이에요. 톱밥 더미를 파헤치자 놀랍게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불이라도 되는 거예요? 최고 열이 날 때는 7, 80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연 열이기 때문에 지금은 4, 5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찜질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효소를 편백나무 톱밥에 섞으면 거기서 나오는 자연 발효열로 찜질을 한다는 것. 푹 파묻혀 찜질하는 느낌 어때요? 감기 때문에 왔는데 와보니까 몸에 열이 나면서
그동안 목도 아팠는데 오늘 목이 통증이 좀 가라앉고 혹한 날씨 속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효소 찜질방으로. 직접 편백 효소 찜질을 받아보기로 한 제작진. 뼛속까지 전해오는 뜨끈함을 얼굴에 미소꽃이 한가득인데. 근데 자는 모습만 보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일어나요, 감독님. 땀을 쫙 빼고 나니까 개운하고요.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어허, 큰일 날 소리. 감독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20분 동안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찜질복은 땀으로 흥건할 정도. 체온 변화를 살펴보면 찜질 전후 온도 차이 확 느껴지시죠? 질 좋은 편백 효소제를 만들기 위해선 마른 편백나무 톱밥에다 효소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는 게 포인트. 피부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일반 찜질방과는 달리 편백 효소 찜질은 먼저 몸속을 데우는 방식이라 노폐물 및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하다.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는 자주 가니까 거기 땀 흘리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데 여기는 기운 빠지지는 않고 기분도 상쾌하고요. 몸도 가뿐하고 얼굴도 더 예뻐졌어요. 신년은 젊어졌죠. 편백 찜질방과 대적할 핫한 명소 바로 이곳이다. 추울수록 사랑받는 영천의 명물. 한뚝 빼게 하실래 예. 60년 전통의 곰탕 골목이다. 가마솥에 푹 우려낸 뜨끈한 국물을 맛보기 위해 이곳은 언제나 손님들로 문전성시. 어릴 적에 엄마 손잡고 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물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잖아요. 겨울에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몸도 따끈, 마음도 따끈. 거기에다 추억의 온도까지 높여주니 이만한 효자도 없다. 아침 5시에 끼리면 저녁 8시까지 낀다. 8시까지. 15시간 푹 끓인 원종의 곰탕은 때깔부터 남다른 법.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이면 온몸이 쫙 풀리고 보약이 따로 없다. 소머리, 우랑, 애기집, 내장, 양, 껍데기 7가지. 푸짐한 인심에다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는 건 시간 문제. 올겨울 아버님 댁에 곰탕 놔드려야겠어요.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 손맛과 할머님의 손맛이 느껴지고 속이 든든하고 올겨울 문제 없습니다. 손발도 꽁꽁, 마음도 꽁꽁.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 춥다 움츠러들지 말고 시원하면서도 화끈한 한파 명소에서 추위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 아, 네. 꽁꽁 언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빙어. 이 잡은 자리에서 바로 튀겨 먹으면 그 고소함은 저는 상상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고소해 보이던데요. 또 그리고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도 정말 재밌어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고산에서도 이런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이 갓 지나기 전에 한번 가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 바깥에서 한파를 오히려 즐기고 그리고 꽁꽁 언 몸을 이 찜질로 녹이고 마무리로 이 뜨끈한 곰탕 한 그릇 딱 먹고 나면은 이 겨울이 가는 게 마냥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이번에도 역시 추운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진풍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우열을 가리게 있는 콘테스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이 추워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겨울 최고의 낭만, 화천 산천어 축제. 축제의 스릴을 책임지는 시원하고 짜릿한 창작썰매 콘테스트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썰매들의 불꽃 대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기 절정. 산천어 축제엔 산천어만 있는 게 아니다. 아침부터 발 동동 굴러가며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산천어 축제의 대표 이벤트, 창작 썰매 콘테스트의 참가자들. 와, 많이들 오셨네. 목걸이 목에 걸어주시고 이건 썰매에 붙이셔서 오늘 현장 접수는 현재까지는 180팀 정도가 접수 완료돼 있습니다. 아마 200팀은 가볍게 넘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속속 등장하는 참가팀들의 이색 썰매들.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역대급 콘테스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 톡톡 무한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썰매들의 시선 집중. 설마 이것도 썰매? 딱 봐도 지게 같은데 잘못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썰매 맞습니까? 예, 썰매입니다. 지게 썰매입니다. 지게. 그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지게를 이용해서 나무로 위장을 하고 포탄을 우리 아군 미군에 전달, 보급을 할 수 있게. 일명 그 A 특공대라고 하죠. 이 지게 프레임이 알파벳 A자를 닮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썰매로 변신. 지게로도 썰매로도 가능한 팔방미인. 자동차 썰매를 갖고 나온 부자 참가자. 센스 있는 산천어 장식에 산천어 낚시로 재치를 더했다. 이때 빙판을 누리는 한 마리의 용 등장. 살아 움직이듯 생동감 넘치는 자태하며 늠름한 표정까지. 정성도 대단하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드래곤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 만들 때 꼭 드래곤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 달 넘게 아이하고 매일 퇴근해서 저녁마다 만들었어요. 각 지역에서 올라온 참가팀이 자그마치 203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만큼 썰매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매의 눈으로 이쪽저쪽 꼼꼼하게 살펴보는 심사위원들. 지금 실용성, 퍼포먼스, 그다음에 예술성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요번에 특히 좀 강조된 게 실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매년 비슷한데 올해는 작품 수가 작년보다 더 많아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실용화해도 될 만한 전문적인 작품도 항상 나와 있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콘테스트에 흥과 열기를 올려주는 가수들의 공연. 역시 영원한 군통령 걸그룹의 무대에 군인들 소리 질러. 가수들의 멋진 무대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는데 조마조마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다들 오늘의 최종 우승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점검에 나선다. 2018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뜨거운 성원과 함께 시작된 창작썰매 콘테스트. 시선을 사로잡는 창작썰매들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꼬마 친구들부터 시작부터 살짝 꼬이는 참가자까지 모두 준비 완료. 경주를 앞두고 신경전이 오가는 출발선. 빛의 속도로 빙판을 달리는 썰매가 있는가 하면 저기 앉아서 끝까지 가야지. 완주 못하면 참감이 없어. 어째 출발부터 불안불안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야속한 썰매. 결승점까지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 박수. 네, 괜찮아. 대결이 절정에 달하다 보니 내가 무서졌어. 얘들아, 네가 웃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곳곳에서 속출. 갈 곳 잃은 썰매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속도가 나지 않는 썰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결이다. 걱정한 거와 다르게 얼음 상태도 좋았고 아이들이 유익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참가자들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고자 이색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뭐야? 심하게 파이팅 넘치는 마님의 응원으로 기분 한껏 좋아진 돌쇠. 가마탄 참가자. 이번 조도 만만치가 않다. 출발! 아니 저기 출발도 못했네 이거. 그 안을 좀 볼 수 없어요, 우리? 우리 천막을 좀 이렇게 들어봐봐. 천막을 좀 칠 수 없나? 거기 지금 안에 그래. 궁금한데? 발명품이네. 발명품이에요 이거. 괜찮네. 이야. 안 가. 기상 발랄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썰매도 있구나 하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개성 철철 넘치는 썰매들로 눈이 즐거운 이곳에 또 어떤 썰매가 나타날지 기대에 만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실수 연발 썰매들. 등장부터 남달랐던 용 썰매도 달려라 달려. 오늘 최고령 참가팀은 연륜과 내공으로 당당히 1등으로 고림. 경상북도 구미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좀 그러니까 나이 닮지 않게 옛날 생각해가지고 제 동생이거든요. 그래가 이제 같이 그 추억 삼아가지고 한번 203개 참가팀 중 상위 11팀만을 수상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경주 실력으로 상금과 트로피, 보람과 추억까지 모두 잡은 수상자들. 그랑프리! 과연 오늘 최고 썰매의 주인공은? 22번 하나대 축하드립니다. 22번 하나대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1등의 영광도 함께하니 올해 시작이 좋다. 오늘 참가한 팀들 모두 참 잘했어요. 아우, 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갖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거의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막바지에 와서 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성과를 이뤄서 너무 기쁩니다. 1등이면 어떻고 꼴찌면 어떠하리. 나만의 이색 썰매를 뽐내면서 아이들에겐 꿈을, 어른들에겐 추억을 선물하는 창작 썰매 콘테스트. 내년엔 또 어떤 기막힌 대결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2019년 창작 썰매 콘테스트 많이 참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마 썰매 참가자분은 도착을 했을까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지게 썰매를 모티브로 해서 이 앞에 생방송뷰 로고를 딱 붙여서 생방송뷰 특공대 썰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괜찮겠죠? 네, 예쁘게 만들어서 저도 꼭 태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2인승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날은 춥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썰매를 만들면서 또 얼마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그 추억에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충북 제천의 패셔니스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모은 옷들이 100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많은 옷들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기 제천 최고의 패셔니스타를 자처하는 이가 있습니다. 한 벌, 두 벌 모으기 시작한 의상이 수백 벌. 그야말로 옷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아유 재밌고요. 늙은이들 잘 웃겨주고요. 아유 웃음 요가 치료 잘해주고 웃기기 잘하고 유식한 말 많이 해주고. 자 안녕하세요. 정말로 사랑해. 그저 옷을 사 모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옷과 함께 행복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우혜자 씨의 살맛나는 인생 함께 하시죠. 한가로운 겨울 농촌마을 충북 제천시 송악면 우혜자 씨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맞아줄까요? 주세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제천 멋쟁이 우혜자 씨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알아주는 멋쟁이라더니 집안은 별달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림새도 뭐 여타의 주부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옷 욕심 많은 옷부자 맞나요? 선생님, 제천의 패셔니스타라는데. 아, 제가 무슨 패션 몸매도 이런데 근데 일단 옷이 많다는 거 그게 아마 제천에 최고 제가 옷이 많지 않을까. 도대체 옷이 얼마나 많기에 그래요? 옷은 어디 있어요? 네, 비밀 창고에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가시죠. 과연 어떨지 호기심을 안고 따라가 봤는데요. 지하 창고. 와, 이거야 원 의상실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옷이 평범치 않습니다. 60, 70년대 교복부터 교련복 등 시대복, 한복, 궁중 의상을 비롯해 화려한 무대 의상까지 평소 입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운 옷들, 수집품에 가까운데요. 선생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옷이 많고 싶어서 많아진 게 아니고요. 제가 직업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춤도 제가 만들어서 공연에 나가다 보니까 티셔츠하고 바지 입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막 동대문 시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서 모은 것이 한 100벌 정도가 넘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차츰 빌리러도 오고 이러다가 작년에 제천시에서 한번 한복 체험을 해봐라 이래갖고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고민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여기가 어디야? 농사 드신 분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농사 한번 장난 한번 해볼래요? 그저 옷을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옷이 꼭 필요할 듯 싶어서 모으기 시작했다는 우혜자 씨.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완전히 색달라셨어요. 네, 출장 갑니다. 출장. 뭐 하러 가세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오늘 한번 제가 모처럼 시간 내서 한번 놀아줄까 하고요. 네. 따라오세요. 사실 우혜자 씨는 일대에서 알아주는 활동가입니다. 시골 마을 경로당마다 찾아가 9988 체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웃음 치료사. 영화의 고장 제천에서 알아주는 영상 제작자까지. 직함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러니 이 정도 옷과 소품을 소장하고 있는 건 놀라울 일도 아니죠. 오늘도 바리바리 한 짐 싸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마을회관. 일단 자동차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의상과 소품부터 들어 옮기는데요. 이거 양손이 모자라겠네요. 도대체 어떤 공연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재밌고요. 늙은이들 잘 웃겨주고요. 아주 활동적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유 웃음 요가 치료 잘해주고 웃기기 잘하고 유식한 말 많이 해주고 아주 끝내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는 줄 알고 시집도 안 가고 이사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다 나오셨네. 자, 제가 인사드릴 테니까 박수 좀 뒤지게 쳐봐요.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네요. 이쁘네요. 네, 이뻐요. 여기를 오다가 요새 안 오니까 좀 있으셔갖고 그냥 왔어. 그래서 오늘 사랑의 당신은 노래 아시죠? 네. 사랑의 시작. 근데 사랑자가 나올 때 다리로 올라가야 돼. 앉아서 그런가 이제 앉아서. 우혜자 씨 한마디에 어르신들 일동 집중. 시작. 사랑의 당신은 정말로 떠나간 아이고 어르신들 재밌으신가 보네요. 인천 짜짜 대천 짜짜 대구 짜짜 부산 짜짜 웃음만큼 좋은 명약이 없죠. 오죽하면 일소일소라고 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10년은 젊어지겠네요. 자, 옷들 입으세요. 옷들 알아서 골라 입으세요. 내 고쟁이 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몸을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먼저 놀이판 버리기 전에 의상부터 갈아입고. 자, 지금부터 톰바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수하면 한 사람씩 딱 나와서 톰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의상 하나 갈아입었을 뿐인데 이거 제대로 실감납니다. 진짜 품바가 된 듯 신이 난 어르신들. 이자나 한자나 들보라보니 이 헐려의 목소리 갈두나게 아이고 잘하시네요. 장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다들 어디서 배우기라도 하신 건가요? 오늘 아주 제대로입니다. 잘
덕분에 우혜자 씨도 기분 좋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재미 속의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되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로 통해서 삶의 활력도 느끼고 또 우울증 또 치매 예방도 하고 그래서 뭐 일석이조인가 삼조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봐요. 얼마큼 벌었어요 오늘? 나? 한 5천만 원 벌었나 봐. 5천만 원에 3천 원 400 벌었네. 2만 원에 3년을 먹고 살지. 3년을 먹고 살아. 오면 좋지. 반갑고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 또 여기 같이 오니까 자주 저래줘. 매일 운동하고 이래서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레 거지된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옷 갈아입을 생각 안 하시는 어르신들. 계절이 무색하게 따스한 오후 햇볕 아래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신명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야말로 오늘 이 동네 어르신들 아주 난리 행복한 난리가 났습니다. 시구삼리 화이팅! 된 거예요? 화려한 의상 차려입고 온종일 종횡무진. 오늘도 우혜자 씨는 행복합니다.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서 또 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8 무술년 우혜자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남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이 제천의 패셔니스타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로봇이 필요해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 3397님이십니다. 아이 봐주는 로봇 어디 없나요?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저에게 도우미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사진만 봐도 뭔가 힘들어 보여요. 저는 귀여워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이 아기가 울면 또 이 아이가 울고. 그렇죠. 네. 뭐 그런데 정말, 네. 저희가 로봇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해결책을 잠깐 제시를 해주면 네. 아이들이 재미있는 영상 보면은 이렇게 그거에 집중해서 울지도 네. 않고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방송 뷰를 한 시간 동안 보여주면은 저희가 나름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계속 끌어보다 보면은 한 시간 동안은 잠시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아가야 안녕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자 잘 봤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07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파로 세탁기를 못 돌려서 손빨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저에겐 빨래 로봇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요즘 빨래방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빨래방을 못 가시는 경우에는 가족끼리 스스로의 빨래는 본인이 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에게 다 부담을 주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계절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이런 한파는 가끔 이렇게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진 아나운서의 조언대로 이 코인 빨래방을 이용해서 이 한파를 잠시 피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26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화낼 때 저 대신 잔소리 들어주는 로봇이요. 물론 아내는 로봇인 줄 몰라야겠지요? 요런 로봇이면 조금 만들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그래요? 끄덕끄덕만 하고 있으면 로봇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기능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끄덕이고 있으면 아내는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오해 착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런 로봇은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내가 화내는 거는 다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새겨듣고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아내는 없지만 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끔 이렇게 꾸중을 하시거든요. 네. 새겨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겨듣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듣는 로봇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문자는 190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쁜 두 딸이 좋아하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줄 로봇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로봇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904님께서는 두 따님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각자 로봇이 정말 생긴다면 그 로봇이 잘하는 요리를 또 나눠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서로 같았는데 의도가 네. 좀 달랐지만은 그 마음 자체는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들어준 로봇이 정말 생겨서 이 두 딸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맛있는 요리 해주셨으면 네. 해줄 수 있는 로봇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요리를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그러게요. 로봇이 빨리빨리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750님, 메이크업 해주는 로봇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날의 스타일과 기분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화장을 해준다면 구매 의사 100%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랑 통한 것 같아요. 네. 메이크업 로봇. 저도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유준 아나운서랑 저랑 함께 공동구매 만약에 생기면 하면 좋겠네요. 네, 0750님도 같이 공동구매 합시다. 네, 어서 그날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4045님. 저에겐 일 끝나고 돌아온 썰렁한 집에서 이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로봇 친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가끔 혼밥하거나 뭐 혼술, 혼자 영화 볼 때 이럴 때 그러니까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최근에 그 드라마도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네. 대화 필요할 텐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 동안 저희와 소통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문자 기다리고 안부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요. 강원도 농부들이 특별한 도시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한 강원 나물밥 도시락.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KTX 경강선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기차 내에서 진행된 시민 간담회에 오찬 메뉴로 제공된 강원 나물밥 도시락이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KTX 경강선이 지나고 있는 횡성역입니다. 작년 12월 19일이었죠. KTX 경강선 시승식 때 기차 안에서 진행이 된 오찬에 등장했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이 요즘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맞춤형 도시락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횡성군 공근면의 한 농가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곳 농가 맛집의 주인이 화제의 KTX 경강선 도시락을 개발한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한참 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러세요? 도대체 어떤 도시락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소문이 좋게 난 걸까요? 특별한 도시락은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 농촌에서 흔하게 먹는 그런 밥상인데 강원의 땅, 강원의 농부들이 만든 그런 정직한 도시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KTX 경강선 시승식에서 호평을 받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강원 나물밥 도시락.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강원 나물밥 일단 이름만 들어도 그렇고요. 강원도에 나물이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밥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도시락의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밥이. 밥도 오륜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강원의 감자와 표고버섯도 들어가지만 강원도에서 특허받은 영양과 건강과 맛과 향까지 다 잡아놓은 이 건나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참치와 곰취, 어수리, 곤드레까지 무려 4종류의 푸른 건나물로 지은 강원 나물밥이 도시락의 핵심인데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저 오늘 이 도시락 먹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강원 나물밥 만들기. 우선 푸른 건나물을 물에 불려주고
불린 물은 따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감자와 표고버섯을 작게 깍둑 썰게 해주고요. 불린 썰을 준비하고 나물은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생들기름 좀 넣고요. 많이 주물러 주세요. 네. 여기에 이제 또 손맛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더 거네요. 힘껏. 근데 나물이 되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색도 예쁘고 아마 진한 향도 올라올 거예요. 그게 강원도의 기술입니다. 제가 손으로도 느껴보네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오륜쌀을 예쁘게 담고 담으시고요. 네. 나물밥의 향이 더 깊어지도록 나물 우린 물을 밥물로 활용하고요. 거기에 양념한 나물과 감자, 표고버섯까지 골고루 올려줍니다. 예쁘게 담으시네요. 정성껏 예쁘게 하라고 하셔서. 예쁘게 담은 쌀과 재료 위에 들기름을 살짝 부어주면 강원 나물밥 준비 끝! 조금도 넣어주시고요. 밥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게 되신 거예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저희 여러 농부들과 이런 밥상을 착한 밥상을 하시는 분들께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왕이면 강원도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강원도의 맛과 향과 멋을 좀 보여주자, 제대로 된 밥상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락을 같이 의논하고 가장 강원도스러운 향토 음식을 담아내고 하는 과정을 한 2년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강원의 맛을 알리겠다는 고민 끝에 탄생한 강원 나물밥. 그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 나물밥 도시락에 들어갈 맛깔나는 반찬을 준비해보는데요. 예쁜 그릇에다가 이지은 리포터가 도토리 묵수기에 도전했습니다. 강원도 막장 된장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겨울냉이와 배추, 그리고 강원도 막장을 이용해낸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드디어 강원 나물밥 도시락 반찬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삼색 메밀전병에 사냐초 장아찌, 한우 불고기, 사냐초 샐러드 등 맛깔나는 반찬만 해도 이미 한 상인데요. 강원도의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스레 만들었기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도시락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밥도 됐거든요. 잘 되는지 궁금한데요. 열어볼까요? 윤기나게 지어진 강원 나물밥. 와, 나물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밥은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좋죠. 네. 강원의 향이 느껴지세요? 네, 일단 향으로부터 먼저 오네요, 이게. 네. 요즘 더덕이 숙성이 돼서 다 된 밥에 표고버섯, 더덕채, 당근 등 5가지 고명을 얹어주는데요. 이 5가지 색깔이 바로 올림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흥분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니까 분치 막 넘어가요. 자, 꼭지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조금씩. 새콤달콤한 횡성 겨울딸기를 시작으로 준비된 반찬들과 밥을 도시락 상자에 담는 이지은 리포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반찬들이기에 담는 손길에도 저절로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비록 도시락이지만 마치 잘 차려진 한정식 한 상을 받는 느낌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이 나물밥도 짓고 묵도 쓰고 포장까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딱 이 도시락을 보니까요.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잘 차려진 밥상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시식에 나선 이수연 리포터. 간장 곰치 소스를 넣고 잘 비빈 밥을 먼저 먹어보는데 맛있다. 원래 자기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한우 불고기, 사냐초 샐러드도 한 입.
그렇게 한 번 시작된 젓가락질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락에 들어간 음식들이요. 재료부터 정말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뭔가 먹으면서 그냥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 정말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이거 외에도 정말 좋은 밥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재미로 강원도를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그게 저희 마지막 바람입니다. 앞으로 나올 또 강원도의 도시락들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통령의 식탁에 오른 화제의 강원 나물밥 도시락. 강원도 농부들의 정성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한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뿐 아니라 강원도를 알리는 강원도 먹거리의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강원도의 참맛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락은 강원도 땅에서 자란 재료로 또 강원도 농부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이잖아요. 하루빨리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뷰 로봇이 필요해 키워드로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3397님, 0743님, 0750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제는 섬과 섬을 차로 이동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도로를 통해서 섬을 관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2층 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네요. 네, 군산 비흥도와 장자도로에 있는 도로를 달린다고 하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요. 요금은 군산 시내버스 요금과 같다고 합니다. 네, 배가 아닌 2층 버스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습은 또 어떤 풍경일지 궁금합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국수와 함께합니다.